네. 아로마 역사는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로마 역사 얘기할 때는요, 제일 먼저 어디를 얘기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아로마 역사. 아로마 역사를 제일 먼저 할 때 우리가 한국사 네. 배우고요, 세계사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사 배울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할까요? 우리 이집 아니. 맞아요, 이집트예요. 아, 이 네. 아로마는 서양풀이에요.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서양풀이라서 네. 얘는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요. 만약에 네. 우리가 동양의학이고 동양풀을 배운다라고 하면 시작이 어딜까요? 중국? 그렇죠. 맞아요. 중국 또는 인도 이쪽을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역사를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오일화 형태 돼가지고 우리한테 쓰는 거에 그 기록들이 서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집트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동의보감에 있는 거라던가 뭐 감초 이런 걸 설명한다.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냐면 중국, 히데네교 아니면 인도의 아유르베다 이쪽으로 갈 테지만 오늘은 이집트부터 해볼게요. 이집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요. 어때요? 이렇게 상형화되어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파피루스를 눌러가지고 쓰던 거기도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설명할 때 미라 얘기를 많이 해요. 미라. 미라는 미르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미르라는 게 그 오일이에요. 미르 오일. 한국어로 말하면 몰약이라고 하는 오일이 있거든요. 그 미르하고 시더우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붕대에다가 먹였대요. 붕대에다가 미르하고 시더우드랑 약재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걔를 붕대를 한 상태에서 시체를 감잖아요. 그러면 방부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미라를 찾아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미라가 항상 붕대를 감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급, 2급에서는 미라 얘기만 하는데요. 1급에서는 얘기를 하자면 이 이집트는요. 그 파피루스라는 거에다가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의학용 약초라던가 아니면 뭔가 의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놓고 그 다음에 향수도 만들었거든요. 한 70가지의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키피라는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 제조법, 그 다음에 연고 같은 거, 그리고 미용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런 향료라던가 아니면 장식 이런 거 할 때도 에센셜 오일을 많이 썼다. 에센셜 오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허브랑 이런 약재들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의 시작이 이집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 여기 앞에 써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포크라테스. 그 히포크라테스는요. 약용식물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마사지와 목욕법을 치료하는 데 썼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는요. 이집트를 굉장히 동경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일본이나 미국 문화를 동경하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곳들. 미국은요. 네. 유럽을 동경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요. 옛날 유럽 사람들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집트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에 있는 의사들이요. 이집트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우리 왜 보면은 지금도 미국으로 유학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존스 호킨슨 대학을 뭐 나오고 무슨 대학에서 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유학한 게 최고였던 거죠. 그때 당시의 선진 문물. 그래서 파피루스라던가 이런 거에 써여 있는 의학 서적들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리스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상처 치료용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약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을 썼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는 이제 융성해지고 나서 이제 여긴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방역에 대한 걸 조금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는요, 그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있는 그런 약초나 이런 것들, 만들었던 것들을 로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런 약초나 고약 같은 거를 갖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굉장히 가지고 다닐 게 많았어요. 막 방패도 자기 거, 뭐 총도 자기 거. 그다음에 뭐 약초라던가 자기가 다쳤을 때 써야 될 것도 다 챙겨 갖고 다니는 그런 네, 군인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용해서 오일들을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요, 뭐가 유명하냐면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목욕탕 문화가 발달돼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수인성 질병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수인성 질병은 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말로써 전달이 되잖아요. 이 물로 인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폴로 눈병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탈 요런 거, 그러니까 뭐 장염 뭐 이런 것들이 이 물로 인해서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이 네트워크가 다 목욕탕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목욕탕에서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은 허브를 태워요. 허브를 태워가지고 향을 가득하게 그렇게 해서 자체로 세균을 조금 이제 항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물에다 우렸대요. 우리도 지금 목욕탕 같은 데 가면 허브탕이라고 해가지고 약재 넣어서 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상태로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목욕탕에서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순서를 했냐면 첫 번째 옷을 벗고 나서 오일을 발랐대요. 오일을 바르고 사우나 들어가서 땀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입욕을 하고 차가운 수영을 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오일을 바르는 이런 순서로 목욕탕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마는 이제 목욕탕 문화고 이 목욕탕을 사용하는 게 이 사람들의 굉장히 큰 네트워크의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로 갈 건데요. 이스라엘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 선물했던 거. 이거는 이제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알고 있는 정보예요.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유향, 두 번째는 모략, 세 번째는 황금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황금은요,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가족들의 그 생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계를 위해서 황금을 바쳤고요. 유향은 프랑킨센스예요. 프랑킨센스 지금 저희도 먹고 있는데 이 프랑킨센스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아이의 면역력. 이제 태어나고 나서 정수리에다가요 한 방울 그 프랑킨센스를 떨어뜨리면요 100일 동안 이게 보호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면역력, 아이의 면역력을 위해서 했고요. 몰약이라는 아까 미르, 이집트에서 방부할 때 쓰였던 오일인데 이 몰약은요 자궁 강장제예요. 그래서 자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쌤도 아기를 낳아보셨으니까 과다출혈로 인해서 임산부들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미릅니다. 자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중세로 오면은요. 이 아비세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 게 이 사람은요. 약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인데 조금 그
먼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라도. 그래서 이 라비세나라는 사람은 아랍 사람이고요. 굉장히 저술물이 많아요. 천문학, 수비학, 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의학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고요. 이 아비세나라는 사람이 쓴 의학서적이요. 1800년대까지 유럽에서 쓰일 정도로요. 굉장히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아비세나라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의학서적도 많이 쓰고 저술물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발명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옆에 보시면은 그림에 오른쪽 그림에 이게 뭐냐면 수증기 증류법이에요. 밑에 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서 물이 있고 여기다가 허브를 넣어가지고 우리는 건데 이 사람이 한 거는 뭐였냐면 이런 장치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다 냉각 코일이라는 걸 하나 붙였어요. 냉각 코일이라는 건 올라가서 기체가 액체로 바뀌게 하는 뭔가 장치잖아요. 차가운 걸 들어가게 해가지고 오일하고 물을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장치를 개발한 사람이 아비세나예요.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있고 이 사람은 원래 있는 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요걸 사용했고 이거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수증기 증류법은 아직도 이런 상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오일하고 물을 분리를 하는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아랍 쪽에 장미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장미 오일하고 장미 워터를 분리하는 기술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오일은 위에 떠 있으니까 그건 오일 형태로 쓰고 그 성분이 우려져 나온 그 액체, 그 워터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바치고 왕한테 바치고 이러면서 썼는데 이게 아랍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십자군 정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유럽으로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그래서 유럽이 활성화됐을 때는 중세에 있는 아랍 쪽에서 갖고 온 걸 통해서 됐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로마테라피 근대에는요 2명의 사람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신쌤도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라는 분이고요. 옆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름이 긴 사람. 시험 볼 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름이 긴 사람을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라는 분은요,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리스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대에 와서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는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라는 분입니다. 왜 이분이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냐면, 이분이 화학자예요. 집안이 향수업자고요. 화학자인데 이분이 실험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폭발이 일어나서 손을 다쳤어요. 화상을 입은 거죠. 그 화상 입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화상을 입고 나면은 여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때 라벤더 워터에다가 담갔대요. 라벤더 워터에다 담갔다가 뺐는데 얘가 그렇게 이제 더 진행되는 게 멈춰지고 낫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흥미를 가지고서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처음 발견돼서 이분은 아로마 테라피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대에 와서 이분의 시작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책 쓴 사람이 장땡이다. 내가 책을 썼다. 이렇게 해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분이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연구를 많이 하고 아, 이게 좋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발렛이라는 분은 2차 세계대전쯤이에요. 이분은 의사예요. 프랑스 의사.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는 화학자고요. 이 장 발렛이라는 분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의약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군인한테 이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임상 결과를 책으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발렛이라는 분의 책은 임상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요, 우리처럼 이거 몇 방울 쓰세요 이렇게 안 해요. 용량과 용법이 굉장히 정확해요. 우리 약 보면은 용량하고 용법이 정확하죠. 뭐 1일 3회, 1회에 한 알씩 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뭔가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의사들이 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치가 좋아도 얼만큼 어떻게 써서 어떤 기간만큼 돼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이 아로마 테라피를 의사들이 쓰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협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대에는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와 장발렛 이 분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선생님들 제가 음소거 했는데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이 역사에서. 없으세요? 네. 네. 크게 궁금할 건 없어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